자, 이제 한 템포 쉬고 정신을 차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보죠. 우선 토트넘의 무승부를 굉장히 실망했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에게 기대를 걷는 게 컸었나 봐요. 무실점을 기대했고 다득점을 기대했고 원정에서 승리, 지난 시즌 후반기와 달라진 토트넘. 저는 뭐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 이 경기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이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엔지 감독 전술에 고정 스트라이커가 있다는 것이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결과를 아예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10% 정도? 경기 전 컨텐츠에서 그래서 불안감이란 말도 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랐지만 일어났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손흥민 혹평을 쏟아냈더만요. 그런데 보면 평점이라는 게 매우 상대적입니다. 기대하는 최고의 선수였다 보니까 실망이 컸다는 평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토트넘은 1라운드를 통해서 큰일 날 결과를 받은 건 아닙니다. 벤탄쿠르는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쉬면 3라운드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고, 비수마가 생각보다 가벼운 징계로 끝이 나서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팀은 패배가 아니라 승점 2점을 날린 건데 상위권 팀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게도 무승부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이 고집만 부린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 자평하길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없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감독이 자 그대로 또 밀어붙인다, 나는 2년차에 우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 말이 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쵸? 엔지 감독도 분명 수정을 해야 하는 걸 인지하고 있고 4일 사이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지 감독은 지난 시즌 고의적으로 한 가지를 고집하면서 선수들에게 우리의 전술이 무엇인지를 대입시키려고 했고 순위조차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위를 의식합니다. 순위를 의식한다는 것은 변화를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너무 단정 짓지 맙시다. 손흥민도 골을 못 넣었지만 1라운드 최다골이 한 골인 만큼 뭐 큰 문제 아닙니다. 2라운드에서 경쟁팀들의 경기는 어떤지 먼저 살펴볼까요? 토요일 저녁 첫 경기로 8시 30분 바로 맨유 경기가 있네요. 그런데 상대가 에버턴을 3대 0으로 압살시킨 브라이튼. 그것도 브라이튼의 홈 경기입니다. 아하, 빅매치인데요. 네, 솔직히 승패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밤 11시에 토트넘 경기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3경기가 더 있습니다. 토트넘은 65,000 홈 팬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에버튼. 그리고 맨시티가 홈에서 이스위치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뭐 이때 다득점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최소 5대 0포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아스톤빌라와 아스날의 빅매치가 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확실히 전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 오른쪽 풀백 정도만 보강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아스날도 긴장될 것입니다. 아스날 개막전 승? 뭐 상대가 울버햄튼이었다? 뭐 사실 승리가 대단했던 거 아닙니다. 아스톤빌라는 지난 시즌 홈에서 엄청나게 강했던 팀입니다. 거기다 아스날이 지난 시즌 유일하게 2패를 당했던 팀이 있었는데 바로 아스톤빌라였습니다. 홈 원정 다 이겨버렸어요. 네, 빅매치 맞죠? 그리고 일요일 밤에는 울버햄튼이 첼시를 상대합니다. 울버햄튼 스케줄이 매우 좋지 않네요. 2연속 강팀이라니. 뉴캐슬은 본머스를 원정에서 상대하고 1라운드에서 퇴장당한 선수도 있다 보니까 공백을 잘 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하는 일정입니다. 2라운드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풍성한 일정입니다. 아직도 경기는 3일이나 남았네요.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의 물꼬를 터야 하는 건 뭐 대단한 변화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레스터시티 지역 매체조차도 전반전은 레스터시티가 정말 굴욕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좋은 분위기가 된 건 토트넘 상대로 골을 넣었다, 추가골을 먹지 않았다, 와 비겼다 라는 거지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에게 밀렸던 게 아니에요. 네. 레스터시티가 전진해보려고 해도 토트넘이 다시 커트해서 볼을 소유하고 계속 공격했던 만큼 일방적이었죠. 토트넘은 선수들을 바꿔야 한다라기보다 전술적인 세밀한 수정, 선수들에게 다른 주문을 하면서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요? 앞서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이 한 골밖에 넣지 않았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손흥민이 골을 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골은 결과이고 슈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NG 감독만큼 손흥민 믿는 감독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그냥 패스만 하는 걸 좋아할 감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지난 시즌 17골 넣고 득점왕도 하고 9시즌 동안 120골을 넣은 선수에게 너는 이제부터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기만 해. 그런 바보 같은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토트넘은 다시 한번 내려앉는 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해결해야만 앞으로의 시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팀 상대로 불안감을 계속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게리 네빌이 토트넘의 전술을 매우 흥미롭게 봤었고 전력 보강을 하면서 올 시즌 4위 안에 토트넘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한 경기 만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교체 선수들을 보니까 오히려 선수층이 깊지 않다고 느끼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오히려 첼시가 더 좋은 스쿼드를 보유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첼시가 맨시티를 상대로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인터뷰에서 저는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파이널 서드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몇몇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우리 축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잘못된 판단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엔지 감독은 선수들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할 것입니다. 선수들도 당연히 플레이 이후에 그런 판단들을 하겠죠. 17분에 코너킥을 통해서 세컨볼이 왔을 때 손흥민이 트래핑을 한 후에 왼발 중거리 슛을 했는데 이때는 세 가지 선택 중 하나였죠. 다이렉트로 중거리 슛 아니면 왼쪽이나 오른쪽. 그런데 손흥민을 마크한 레스터시티 선수가 있었고 달려 들어올 때 역동작이 걸리도록 오른쪽으로 바로 페인팅을 했거나 킥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접었다면 더 좋은 오른발 슈팅이 나왔을 텐데 아쉽죠. 손흥민이 26분에 박스 안에서 플레이가 딱 그랬거든요. 자신을 마크하려고 달려 들어오니까 오히려 역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쉬웠을 때가 있으면 뭐 좋을 때도 있잖아요. 손흥민이 모든 경기 아쉬움 없이 잘했으면 40골 넣었겠죠. 38경기 중에 한 경기 치렀을 뿐이니까 잊자. 네, 잊자. 메디슨의 인터뷰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메디슨도 인터뷰에서 전반전 때 경기를 완전 지배하면서 3대0, 4대0은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아쉬워했고 토트넘을 B클럽이라고 말하면서 레스터시티 정도는 이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추측이 가능한 우승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경기에 무조건 3점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디슨은 이번 경기에 스스로도 만족했고 자신의 실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대단한 자존감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최고의 실력으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도 지난 시즌 부상 이후에 일관된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토트넘 시작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1라운드에 비긴 것도 그렇고 메디슨은 잘했다면서 칭송받고 있고 참나. 손흥민과 메디슨 사이가 좋은 만큼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하는 경기를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